슈퍼태풍 마와르가 휩쓸고 지나간 괌의 항공기 운항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그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은 숙소를 구하지 못해 노숙을 하는가 하면 전기와 물이 끊기고 생필품까지 동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내일부터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상륙으로 괌 현지에 발이 묶였던 한인 관광객들이 당장 내일부터 고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외교부는 괌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에 재개돼 대한항공 여객기가 내일 오후 5시에 도착해 오후 7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도 내일 오후 4시 5분과 모레 새벽 2시에 괌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괌 국제공항 측은 당초 오는 30일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복구 작업이 순조로워 일정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관광객이 3,4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완전 귀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괌 노선을 늘리거나 좀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항공기를 투입하는 방안 등을 두고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관광객들에 대한 지원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의사가 운영하는 임시진료소가 문을 열어 응급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이 떨어져 발만 동동 구르던 만성질환자와 어린이 환자의 처방 진료도 가능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습니다. 마트 거기 가면은 기침약 뭐 이런 거 있어요. 타이레놀 몇 개 가져온 건 그거는 남편이 이제 다 썼고 이제. 한인 교회와 교민단체의 협조를 얻어 임시대피소 3곳도 황급히 마련했습니다. 호텔 숙박 연장을 하지 못해 로비와 차량에서 노숙을 하던 상당수 관광객들이 묵을 곳을 찾게 된 겁니다. 어제는 와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욕하러 며칠을 목욕을 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와셔서 목욕하시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지. 현지 한인들이 비상식량과 생수, 컵라면, 휴대용 랜턴을 무상 지원하는 등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괌에 투입되는 첫 항공편을 이용해 신속 대응팀 4명을 현지에 급파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국가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잔고가 바닥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휴일 오후 1시간 반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고 대신 정부 지출은 감축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끔찍한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도 추가 세금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합의안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It has historic reductions in spending, consequential reforms that will lift people out of poverty into the workforce, rein in government overreach. There are no new taxes. 국방 분야를 제외한 정부 지출을 향후 2년간 제한하고 공화당 요구대로 식량 보조 등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일을 하도록 근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세금 이외에 더 필요한 자금을 채권 발행, 즉 빚을 내 충당합니다. 그리고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 한도는 의회에서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빚은 31조 4천억 달러, 무려 4경 2천조 원의 한도가 거의 다 찬 상태로 다음 달 초 군인연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정부 잔고가 바닥나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즉 국가 부도에 빠질 거란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합의안 도출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내부 일부 강경파의 반발을 설득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로 남았습니다. 미국 의회는 법안 숙려 기간을 거쳐 오는 수요일 합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그제 서울 금천구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그런데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는데요. 경기도 안산에서 30대 여성이 함께 살던 남성에게 살해당했고 서울 한복판에서는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납치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제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3살 김모 씨.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던 김 씨가 내놓은 말은 죄송하다였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씨는 그제 오전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지하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교제폭력을 당한 여성이 경찰 조사를 마친 뒤 10분 만에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씨의 구속 여부는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 오늘 오전 5시쯤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던 3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겁니다. 같이 이렇게 진짜 부부처럼 그런 행복하다 난 부러워했죠. 남성은 자신의 누나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의식을 찾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여성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0분 만에 차량을 발견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이전에도 같은 여성을 상대로 교제폭력과 스토킹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연휴 한가운데인 오늘도 어린이병원은 독감에 걸린 어린이 환자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올봄 독감 환자가 평년보다 7배 급증하면서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유독 늦봄까지 독감이 기승인 이유가 뭘까요? 박솔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 전문병원. 마스크를 쓴 채 엄마 등에 업히고 이마에 해열 패치를 붙이고 어린이 독감 환자들로 북새통입니다. 휴일인데도 오전에 240명이 찾아왔고 오후 대기자도 1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감기 기분이 있어요. 목 아프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콧물이 나고. 5월 셋째 주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중 독감 의심 환자는 25.7명, 유행 기준을 5배 가까이 넘겼습니다. 평년 이 시기에 7배 이상으로 200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중고생의 경우 52.6명, 초등생이 49.1명 등으로 소아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아기가 어제부터 기침이랑 이제 오늘 아침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저 진료 보려고 왔어요. 소아 청소년 사이에서 독감 유행이 심각한 것은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낮은 데다 학교나 학원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며 느슨해진 방역 수칙도 영향을 줬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줄던 독감 환자가 방역 수칙 완화 시점부터 다시 급증한 겁니다. 병원균 간에서도 이제 경쟁 같은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주 유행 1, 2년간에 이제 인플루엔자가 거의 소실되다시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밀려 있었던 이제 독감들이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도 작년보다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가급적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일제히 해외로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가관인데요. 산과 사찰에 관한 연수인데 바다에 나가서 돌고래를 보고 오는 식입니다. 세금으로 해외 관광하고 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수 계획, 심사는 어떻게 통과되는 걸까요?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관용차가 의회 주차장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도착한 곳은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관광객 차림의 5명이 발권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5박 7일간 호주 출장에 나선 금정구 의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가시는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목적으로 가시는지. 예. 아니 우리 그 삶은 질을 그 호주 가가지고 네. 그 우리가 뭐 저 유럽 가는 건 아니고 뉴질랜드나 호주는 그 신문 아닙니까? 출장 계획서입니다. 범어사와 금정산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면서 야생 돌고래 관람 크루즈를 탑니다. 정글 탐험, 캥거루 체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캥거루하고 열대농장 이런 데 가시는 것 같던데. 아니 이게 잠깐만요. 제 바빠가 그러더니 저또 오십니다. 그거 뭐였어?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해운대구 의원들에게 한 주민이 소리칩니다. 그저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습니까? 예? 여러분들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어요. 해운대구 의원 17명이 예산 1억여 원을 들여 6박 8일간 스페인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두바이를 다녀온 지 6개월 만에 또 스페인을 갔는데 방문지 18곳 중 14곳이 유명 관광지였습니다. 출장 심사에서도 패키지 관광이라는 민간위원회 지적이 나왔지만 그냥 사실상 통과됐습니다. 구군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3분의 2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장 계획서를 심의한 뒤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위원회 구성과 운영 모두 출장 당사자인 의장이 총괄하고 있어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공공구에 출장을 가면서는 그 행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공공구에 출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 8개월간 부산 구군의회가 다녀온 해외 출장 횟수는 24차례, 한 달에 3번꼴로 10억 4,900만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